이명박 씨가 1월 1일 날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물었겠죠. 아랍에미레이트 특사 관련해서 이면 합의설 뭐 등등을 물었겠죠. 이명박 성대모사 가능하신 분 한 읽어주세요. 푸나님이 잘하잖아요. 난 딱 한 글자밖에 못해.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관련이 있으면 다스를 왜 나한테 물어. 관련이 있는 것만 답을 피합니다. 자신이 있는 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죠. 네. 혀를 낼름거리면서 국립현충원에서 맞아. 경우 없이 뱀도 아니고 2018년 이번에 왼쪽으로 내밀었어요? 오른쪽으로 내밀었어요? 혀를?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입술이 건성인가 봐요. 좌우로 내림내림거리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내밀 때 진실을 얘기할 때와 거짓을 얘기할 때 표가 나거든요. 그 사람은. 그 눈동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습관이 있어요. 이제 새해에는 뭐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쪽 개뿔이다 주식시장 마감한 거 보셨죠? 예. 엄청나더만요. 대외 내적으로 좋아요, 아주 좋아. 지금 2018년 안에 3천 돌파한다는 예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은마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손을 내밀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을 한 차에 좀 태워달라고. 그런 옆자리에. 근데 지금 이명박은 뭐 국가를 걱정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어렵네 이런 개소리를 해봐야 주진우 기자의 말에 의하면 날마다 모여서 대책회의 한다잖아요. 특별히 저번에 왜 송년회 바로 전에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불러 모으는 인사들 보면 그 당시에 민정수석,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법적인 대응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백조예요, 백조. 물밑에서는 막 뭔가 준비하고 있으면서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이렇게 묻고 있다고. 현충원 참배 갈 때 뭐 김황식 옆에 이재호, 뭐 이동관, 최희중 이런 사람들이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 보면서 정말 이게 아직도 빨아먹을 게 있나 싶더라고요. 도대체 이명박한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길래 아직까지 이렇게 줄을 서서 다니는가 싶은 생각이 저수지 들었어요. 있잖아요. 저수지. 큰 저수지. 아니야. 뭐 정치적인 도의적인 것도 있겠지만 서로 연락 잘 지내다가 무슨 수사 시작된다니까 연락 안 하는 것도 약간 도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저번에 봤잖아요. 국정원 통해서 자기 편도 뒤쫓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적폐들은 뭉치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연말 송년회 때 그렇잖아요. 여기서 자리 비우면 나부터 까일 것 같으니까 화장실 못 나가고 이런 거랑 똑같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자유한국당이 참 스타일대로 임종석 실장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이가 나빠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금 언론들이 일제히 단독 근데 알고 보니 단독도 아닌 그게 진짜 웃긴 것 같아. 검찰이 원세훈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갖고 하나씩 주면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자가 들고 왔겠지. 보도국까지 와갖고 단독입니다. 방송을 냈는데 방송사 서너 개가 다 단독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니 이게. 말하는 순간은 나만 단독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보도가 쏟아지니까 완전히 이게 반전이 됐어요. 이 사건 자체는. 그러니까 핵 폐기물 한국이 가져온다. 이면 합의. 근데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더만요. 그게 아크부대 방문한 거랑 연관이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한테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인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이기도 한 특전사에서 아랍에미레이트 군인들한테 군사적인 기술, 교본, 전술 이런 거를 가르치는 그런 용도로 그쪽에 지금 가 있는 거잖아요. 아크부대가 한 150명이. 그 우리나라 그 특전 무술? 그 굉장히 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배울 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좀 바꿔달라 했더니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하고 지금 그게 또 몇 년 끌었다는 거야 박근혜 때. 그때 뿔이 나서 지금 뭐 원전을 뭐 한 해 뭐 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 이야기가 뭐 유력한 언론들이 보도를 하니까 전혀 맥락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홍준표도 한 며칠은. 그러고 다시 꺼낸 게 뭐냐면 그것이 사실인지 임종석 실장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사실인지 다 규명해보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또 물을 말아요. 물타기. 요즘은 김성태 의원은 모든 사건을 게이트를 붙이더만요. 예, 뭐 뭐든지 무슨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다 게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문. 문 대통령의 문. 게이트. 근데 얘네들 이게 정말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이 그래? 해보자. 그러고서 그게 국정조사 시작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얘네들. 뻘쭘하니까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라도 그렇다고 깽깽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적폐 새끼들이에요. 보면 좀 조용히라도 있으면 어디가 반성이라도 하나부터 하는데 꼭 물을 타요. 그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훑어보자 해놓고 막상 협상에 딱 하면 안 해. 질질 끌면서. 왜 국회 운영위원장 가져올 줄 알았잖아요. 못 가져왔어요. 국회 원구성이 1기, 2기에서 2년씩 나누잖아. 근데 그 당시에 여당이었을 때 여당이었던 그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맞는 게 그렇게 되니까 이번 협상에서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여러 가지를 얻긴 했어요. 얻긴 했는데 다른 거 내주고 그럼 니들이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장 1기까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번에 명동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거고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건데 이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양아치 짓이 사실 상상을 넘는 도를 지나쳐도 너무 한참 지나친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진 이래로 그런 지금 이런 양아치 짓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그 국회의원들끼리는 그 선수들 사이에서의 선수들끼리의 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룰에 따라서 지금까지 싸우더라도 그 룰은 지키면서 왔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그것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양아치 짓을 해도 정도가 있지.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엔 이명박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다 비밀리에 붙여질 것 같았지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핵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온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서 원전 관련한 리베이트 일부는 드러났잖아요. 원세훈 전 원장이 얼마를 받았네 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다스 이야기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다스 격리 직원이 횡령했다 하는 그 격리 직원 있잖아요. 보도를 보니까 그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격리 일을 하면서. 조모 씨가 횡령한 게 120억 정도 되는데 5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조 씨와 협력업체 격리과장 이모 씨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이제 특검 때 이야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회사에서 돈을 1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사람인데 회사도 다니고 있고 처벌도 안 받아. 회사가 명절 때마다 선물 같은 거 싸들고 들어가. 이게 정말 웃기는 상황인 게 이게 여기 나온 협력업체 격리과장 이모 씨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조 씨한테 다스 격리 직원 조 씨가 그 비자금을 형성하는 임무를 받았을 때 이 협력업체 격리과장 이모 씨 이 사람이 자기들 가족의 명의를 동원해서 계좌를 만든 거예요. 아, 차명 계좌를 제공해 준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공범들이거든요. 근데 처벌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도 희한하죠. 격리팀 그 여직원 조모 씨의 개인 비리로 결론을 내렸는데 처벌은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회사도 처벌을 안 해. 120억은 받아서 그나마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처벌 안 하나? 그러면 썼다고 하는 5억 원은 그냥 수고비였을까요? 이자였다잖아요. 커미션이라고 이자. 봐야죠. 원래 한 110억에 15억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 125억이 됐는데 그 15억 이자 중에 5억을 쓴 거라고 하니까 원래 없던 돈이라서 봐줬나 봐요. 그 와중에 광물자원공사 이게 이제 이명박의 자원외교의 전진기지 그렇죠. 예. 파산인 기회 지금 투자를 47억 달러 했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쯤 돼요? 47억 달러면 4조, 4조 5조 정도 되는 거네요. 근데 회수액은 4.6억 달러예요. 10%도 안 되네요. 네. 내년 만기 금융부채가 7,403억인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부결시켰어요. 좀 도와줄까 하고 국회에서 했는데 국회에서 부결돼가지고 그 1조 원 추가 지원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국회에서도 그냥 이거를 부결시켜버리고 나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는 파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광물자원공사 파산 이슈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말 때 임기 마지막 해부터 계속 매해 국회에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종의 이제 그 수액 꽂아주는 것처럼 자본금을 2천억씩, 3천억씩, 많을 때는 5천억씩 계속 유상증자를 하면서 버텨왔어요. 그래서 그 여신 금액을 이제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3천억 증자를 하면 여신 금액을 5천억 올려서 이제 전체 유동성을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매해 버텨왔거든요. 그래서 2013년, 2014년, 2015년 이때도 항상 예산 전국에서 항상 5천억씩 증자를 해야 된다고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었어요. 이게 직원들을, 그러니까 노조도, 왜냐면 자기들 직장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도 그러니까 협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들부터 노조 막내까지 국회에 와가지고 거의 눈물을 글썽이면서 막 빌어요. 안 그러면 우리들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광물자원공사가 5천억을 신청을 하면 2천억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예산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요번에 진짜 과감하게 이렇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이명박이 처음에 꽂았던 그 자주개발률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상 자주 개발률이라는 건 우리가 자원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비율이 얼만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금융 수익률이 얼만가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헤지펀드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헤지펀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헤지펀드라고 그냥 명목상으로 그러니까 간판 헤지펀드라고 딱 놓고 들어가면은 악랄하게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국가 그 공기업이 공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헤지펀드처럼 움직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안 좋은 그 규제는 다 받아가면서 억지로 돈을 밀어 넣으니까 다시 수익이 안 돌아오는 거죠. 아이고 참 이게 정말 이런 법도 만들어야 돼. 그게 모든 게 정책 실패로 몰아가면 어떤 대통령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그런 뜻이 없는데 자원광물공사 이런 데 사장이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면 그 사람 바꾸거나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데 대통령의 전반적인 정책을 뭔가 물어내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도대체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같이 다 실패를 했다면 성공 건수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거는 뭔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0%? 투자한 돈의 10%만 건져? 그것도 뭐 100억의 10%도 아니고. 개약.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한 가지는 이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파산 절차를 밟아갈 확률이 높은데 해외에 있는 투자했던 곳들도 파산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같이. 네. 그랬을 때 쟤네들이 저질렀던 일들에 은닉되는 부분들, 증거가 은닉될 수 있는 위험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야수님도 얘기했지만 광물공사 막내까지 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빌었다고 그러는데 광물자원공사에 있는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을 양심선언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는 돈만 대주는 용도의 뭐 그런 역할을 한 것 같고 실제로 나머지 아까 말한 10%밖에 안 남았는데 90%를 누가 가져갔느냐 그걸 파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거 광물자원이라는 거의 특징이 그러니까 석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1조 원을 어떤 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 1조 원을 투자했다고 쳐요. 그러면 1조 원어치 기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대부분의 자원들은 국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으로 받는단 말이죠. 결국엔 그 돈으로 또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개발률이라는 이 평가 지수 자체가 굉장히 그 허상인 거죠. 회사에서 돈을 1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사람인데 회사도 다니고 있고 처벌도 안 받아. 회사가 명절 때마다 선물 같은 거 싸들고 들어가. 이게 정말 웃기는 상황인 게 이게 여기 나온 협력업체 경리과장 이모 씨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조 씨한테 다스 격리 직원 조 씨가 그 비자금을 형성하는 임무를 받았을 때 이 협력업체 경리과장 이모 씨 이 사람이 자기들 가족의 명의를 동원해서 계좌를 만든 거예요. 아 차명 계좌를 제공해 준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공범들이거든요. 근데 처벌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도 희한하죠. 경리팀 그 여직원 조모 씨의 개인 비리로 결론을 내렸는데 처벌은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회사도 처벌을 안 해. 120억은 받아서 그나마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처벌 안 하나? 그러면 썼다고 하는 5억 원은 그냥 수고비였을까요? 이자였다잖아요. 커미션이라고 이자. 봐야죠. 오늘 한 110억에 15억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게 125억이 됐는데 그 15억 이자 중에 5억을 쓴 거라고 하니까 원래 없던 돈이라서 봐줬나 봐요. 그 와중에 광물자원공사 이게 이제 이명박의 자원의 교회 전진기지 그렇죠. 예. 파산이기에 지금 투자를 47억 달러 했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쯤 돼요? 47억 달러면? 4조, 4조 5조 정도 되는 거네요. 근데 회수액은 4.6억 달러예요. 10%도 안 되네요. 네. 내년 만기 금융부채가 7,403억인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부결시켰어요. 좀 도와줄까 하고 국회에서 했는데 국회에서 부결돼가지고 그 1조 원 추가 지원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국회에서도 그냥 이거를 부결시켜버리고 나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는 파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광물자원공사 파산 이슈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말 때 마지막 해, 임기 마지막 해부터 계속 매해 국회에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종의 이제 그 수액 꽂아주는 것처럼 자본금을 2천억씩, 3천억씩, 많을 때는 5천억씩 계속 유상증자를 하면서 버텨왔어요. 그래서 그 여신 금액을 이제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3천억 증자를 하면 여신 금액을 5천억 올려서 이제 전체 유동성을 그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매해 버텨왔거든요. 그래서 2013년, 2014년, 2015년 이때도 항상 예산 그 전국에서 항상 5천억씩 증자를 해야 된다고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었어요. 이게 직원들을, 그러니까 노조도, 왜냐하면 자기들 직장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도 그러니까 이 협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그 사장들부터 노조 막내까지 국회에 와가지고 거의 눈물을 글썽이면서 막 빌어요. 안 그러면 우리들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광물자원공사가 5천억을 신청을 하면 2천억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예산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요번에 진짜 과감하게 이렇게 인장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이명박이 그 처음에 있다 꽂았던 그 자주개발률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상 자주개발률이라는 건 우리가 자원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비율이 얼만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금융 수익률이 얼만가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헤지펀드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헤지펀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헤지펀드라고 그냥 명목상으로 그러니까 간판 헤지펀드라고 딱 놓고 들어가면은 악랄하게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국가 그 공기업이 공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헤지펀드처럼 움직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안 좋은 그 규제는 다 받아가면서 억지로 돈을 밀어 넣으니까 다시 수익이 안 돌아오는 거죠. 아이고, 참. 이게 정말 이런 법도 만들어야 돼. 그게 모든 게 정책 실패로 몰아가면 어떤 대통령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그런 뜻이 없는데 자원광물공사 이런 데 사장이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면 그 사람 바꾸거나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데 대통령의 전반적인 정책을 뭔가 물어내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도대체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같이 다 실패를 했다면 성공도 하니까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라도 그렇다고 깽깽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적폐 새끼들이에요. 보면 좀 조용히라도 있으면 어디가 반성이라도 하나부터 하는데 꼭 물을 타요. 그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훑어보자 해놓고 막상 협상에 딱 하면 안 해. 질질 끌면서. 왜 국회 운영위원장 가져올 줄 알았잖아요. 못 가져왔어요. 국회 원구성이 1기, 2기에서 2년씩 나오잖아. 네. 근데 그 당시에 여당이었을 때 여당이었던 그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맞는 게 그렇게 되니까 이번 협상에서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여러 가지를 얻긴 했어요. 얻긴 했는데 다른 거 내주고 그럼 니들이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장 1기까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번에 명동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거고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건데 이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양아치 짓이 사실 상상을 넘는 도를 지나쳐도 너무 한참 지나친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진 이래로 그런 지금 이런 양아치 짓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그 국회의원들끼리는 그 선수들 사이에서의 선수들끼리의 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룰에 따라서 지금까지 싸우더라도 그 룰은 지키면서 왔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그것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양아치 짓을 해도 정도가 있지.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엔 이명박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다 비밀리에 붙여질 것 같았지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핵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온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서 원전 관련한 리베이트 일부는 드러났잖아요. 원세훈 전 원장이 얼마를 받았네 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다스 이야기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다스 격리 직원이 횡령했다 하는 그 격리 직원 있잖아요. 보도를 보니까 그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격리 일을 하면서. 조모 씨가 횡령한 게 120억 정도 되는데 5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조 씨와 협력업체 격리과장 이모 씨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이제 특검 때 이야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진짜 사는 거예요. 우리 연말 송년회 때 그렇잖아요. 여기서 자리 비우면 나부터 까일 것 같으니까 화장실 못 나가고 이런 거랑 똑같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자유한국당이 참 스타일대로 임종석 실장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이가 나빠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금 언론들이 일제히 단독 근데 알고 보니 단독도 아닌 그게 진짜 웃긴 것 같아. 검찰이 원세훈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갖고 하나씩 주면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자가 들고 왔겠지. 보도국까지 와갖고 단독입니다.
방송을 냈는데 방송사 서너 개가 다 단독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니 이게. 말하는 순간은 나만 단독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보도가 쏟아지니까 완전히 이게 반전이 됐어요. 이 사건 자체는. 그러니까 핵 폐기물 한국이 가져온다. 이면 합의. 근데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더만요. 그게 아크 부대 방문한 거랑 연관이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한테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인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이기도 한 특전사에서 아랍에미레이트 군인들한테 군사적인 기술, 교본, 전술 이런 거를 가르치는 네. 그런 용도로 그쪽에 지금 가 있는 거잖아요. 아크 부대가 한 150명이. 그 우리나라 네. 그 특전 무술 그 굉장히 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배울 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좀 바꿔달라 했더니 아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하고 지금 그게 또 몇 년 끌었다는 거야 박근혜 때. 그때 뿔이 나서 지금 뭐 원전을 뭐 한 해 뭐 한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 이야기가 뭐 유력한 언론들이 보도를 하니까 전혀 맥락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홍준표도 한 며칠은. 땡 그러고. 다시 꺼낸 게 뭐냐면 그것이 사실인지 임종석 실장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사실인지 다 규명해보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또 물을 말아요. 국정조사하자. 물타기. 아, 요즘은 김성태 의원은 모든 사건을 게이트를 붙이더만요. 예, 뭐 뭐든지 무슨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다 게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문. 예. 문 대통령의 문. 게이트. 근데 얘네들 이게 정말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이 그래 해보자. 그러고서 그게 국정조사 시작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얘네들. 말좀. 이명박 씨가 1월 1일 날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물었겠죠. 아랍에미레이트 특사 관련해서 이면 합의설 뭐 등등을 물었겠죠. 임명박 성대모사 가능하신 분 한 읽어주세요. 푸나님이 잘하잖아요. 난 딱 한 글자밖에 못해.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관련이 있으면 다스를 왜 나한테 물어. 관련이 있는 것만 답을 피합니다. 자신이 있는 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죠. 네. 혀를 낼름거리면서 국립현충원에서 맞아. 경우 없이 뱀도 아니고 2018년. 이번에 그 왼쪽으로 내밀었어요. 오른쪽으로 내밀었어요. 혀를.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입술이 건성인가 봐요. 좌우로 내름내름거릴 것 같아요. 아 이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내밀 때 진실을 얘기할 때와 거짓을 얘기할 때 표가 나거든요. 그 사람. 그 눈동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습관이 있어요. 이제 새해에는 뭐 우리나라가 뭐 경제 거쪽 개뿌리다 주식시장 마감한 거 보셨죠? 예. 엄청나더만요. 대외 내적으로 좋아요. 아주 좋아. 지금 2018년 안에 3천 돌파한다는 예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은마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손을 내밀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을 한 차에 좀 태워달라고. 그리고 옆자리에. 근데 지금 이명박은 뭐 국가를 걱정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어렵네 이런 개소리를 해봐야 주진우 기자의 말에 의하면 날마다 모여서 대책회의 한다잖아요. 특별히 저번에 왜 송년회 바로 전에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불러 모으는 인사들 보면 그 당시 민정수석,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법적인 대응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백조야 백조. 물밑에서는 막 뭔가 준비하고 있으면서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이렇게 묻고 있다고. 현충원 참배 갈 때 뭐 김황식 옆에 이재호, 뭐 이동관, 최시중 이런 사람들이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 보면서 정말 이게 아직도 빨아먹을 게 있나 싶더라고요. 도대체 이명박한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길래 아직까지 이렇게 줄을 서서 다니는가 싶은 생각이 저수지 들었어요. 있잖아요. 저수지. 큰 저수지. 아니야. 뭐 정치적인 도의적인 것도 있겠지만 서로 연락 잘 지내다가 무슨 수사 시작된다니까 연락 안 하는 것도 약간 도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저번에 봤잖아요. 국정원 통해서 자기 편도 뒷조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적폐들은